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선생님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99쪽부터 101쪽 익힘책 52쪽부터 53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8단원 여러가지 가지런히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8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을 나타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위와 준서가 지금 과학실에 있네요. 장위가 준서에게 묻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서야, 용액 분류하기 실험 계획은 세웠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장위가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준서가 용액 분류하기 실험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준서의 말풍선을 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할지 고민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준서는 무엇이 고민이라고 했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기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서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워 분류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00쪽 그림을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었는지 생각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라고 했어요. 먼저 용액이라는 낱말뜻부터 살펴볼까요? 용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액체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를 뜻합니다. 문장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과학 시간에 소금물 용액으로 실험을 하였다. 소금과 물이 만난 액체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내가 만든 용액의 농도가 너무 진하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장위의 말풍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색깔에 따라 분류했어. 레몬즙과 식초, 빨래비누물은 색깔이 있고 사이다와 묽은 염산은 색깔이 없어 라고 했어요. 모두 5가지 용액이지요. 자, 그 다음에 준서의 말풍선을 볼까요? 나는 투명한가를 기준으로 나누었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모르는 낱말이 있죠. 분류라는 낱말을 좀 보겠습니다. 분류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것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무엇인가가 있을 때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 이것이 분류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주제별로 분류해 정리하고 있어요. 또는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낱말이 보이네요. 기준 볼까요? 자, 기준은 구별하거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교하도록 정한 대상이나 잣대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구별하거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한 대상이나 잣대를 뜻합니다. 예시 문장을 볼까요? 학교를 기준으로 우리 집은 학교의 남쪽에 있다. 우리 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삼아서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집은 학교의 어느 쪽? 남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올해 수학 성적이 작년을 기준으로 20점이나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올해 수학 성적을 알기 위해서 작년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십시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장위와 준서가 세운 분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먼저 장위 보겠습니다. 장위는 나는 색깔에 따라서 용액을 분류했어 라고 했어요. 장위는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5개의 용액을 분류한 겁니다. 색깔이 있는 용액은 레몬즙, 식초, 빨래비누 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이다와 묽은 염산은 색깔이 없더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준서는 볼까요? 나는 투명한가를 기준으로 나누었어 라고 했어요. 준서의 기준은 무엇인 거예요? 정답은 투명한가.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은가. 이것이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준서는 투명한가를 기준으로 5가지 용액을 분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밑줄 그은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투명한가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투명한 액체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투명하지 않은 액체는 어떠한 것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밑줄 그은 곳에 써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쓰셨나요? 5가지 용액 중에서 투명한 용액과 투명하지 않은 용액 무엇이 있죠? 레몬즙, 식초, 빨래비눗물, 사이다, 묽은 염산이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레몬즙과 빨래비눗물은 투명하지 않고 식초, 사이다, 묽은 염산은 투명해 라고 쓰면 되겠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셨지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는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살펴보세요. 보기를
살펴보니까 여러 동물들이 보이지요? 사자, 호랑이, 닭, 코끼리, 사슴, 독수리가 있네요. 이 동물들을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 봅시다. 동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생각해 봤어요. 날개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 동물과 날개가 없는 동물. 다리가 두 개인가? 다리가 두 개인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 육식 동물인가? 육식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 땅에 사는가? 땅에 사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기준을 생각해 봐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면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분류 기준을 세우고 동물들을 지금부터 분류해 보십시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분류 기준을 날개가 있는가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의 그렇다에는 날개가 있는 동물들을 써주면 되겠지요. 날개가 있는 동물들은 닭, 독수리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지 않은, 날개가 없는 동물들은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사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은 분류 기준을 날개가 있는가로 정했습니다. 날개가 있는 동물은 닭과 독수리가 있어요. 날개가 있지 않은, 날개가 없는 동물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사슴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류 기준을 정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잘 분류해 보았지요?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52쪽을 펴주세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알맞은 낱말과 문장을 연결하고 따라 써 봅시다 했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날개가 있는가 라는 말이 있고요. 그렇다, 아니다 가 보이네요. 자, 여기서 날개가 있는가가 무엇이 되는 거죠? 날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기준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이 기준이 들어가면 알맞은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했어요. 또는 어떤 으로 나누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나누다 라는 말 전에 나오면 되겠지요, 기준은. 그래서 이 문장과 잘 어울리는 낱말입니다. 기준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카드를 지금 나누고 있지요. 예,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 무엇이라고 했죠? 분류라고 했죠. 이 그림을 살펴보면 동물 카드는 동물 카드대로, 식물 카드는 식물 카드대로 나누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분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그림과 분류를 연결하고요. 분류 써보세요. 문장과도 연결해 볼까요? 자, 분류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했어요. 라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동물, 다리의 개수, 분류하다. 3개의 단어가 나왔네요. 이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동물을 다리의 개수에 따라 분류해요. 무엇에 따라 분류해요. 그러니까 분류하다라는 말 앞에 무엇에 따라 분류해요. 라고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볼까요? 1번 과일, 색깔, 분류하다 단어가 나왔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에 따라 분류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과일을 색깔에 따라 분류해요.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시 단어는 동물, 사는 곳, 분류하다입니다. 분류하다 앞에 무엇에 따라 분류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요?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해요. 세 번째 문장 연습해 볼까요? 사물, 모양, 분류하다네요. 여러분이 직접 써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볼까요? 사물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요. 라고 만들면 되겠지요. 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인 액체를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이 무엇이라고 했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인 액체. 선생님이 소금물 예로 들어준 거 기억나지요? 소금과 물이 섞인 액체를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뜻 기억하세요. 문장 써주세요.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써보자 그랬어요. 묽은 염산, 설탕물, 비눗물 등 여러 가지. 무엇을 분류해 봅시다. 2번 볼까요? 소금과 물을 섞어서 소금물 무엇을 만들어 보았어요? 묽은 염산, 설탕물, 비눗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소금과 물을 섞으면 소금물 무엇이 되지요? 기억나나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액체. 뭐였더라? 기억나요? 공통으로 들어가면 좋을 낱말은 정답은 용액입니다. 용액입니다. 묽은 염산. 염산과 물을 섞은 용액입니다. 설탕물. 설탕과 물을 섞은 용액입니다. 비눗물. 비누와 물을 섞은 용액입니다. 소금과 물을 섞으면 소금물이 되지요.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정답은 용액입니다. 다 맞게 쓰셨지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단원 여러 가지 가지런히 중에 두 번째 시간 분류의 방법으로 설명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